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개나리는 겨울도 가을도 아닌 무려 2계절이나 앞선 여름부터 꽃눈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서요.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다고 하죠. 꽃눈처럼 단단한 껍데기 속에 소중한 것을 준비해놓고 있다면 만개하는 시기는 언제든 꼭 오지 않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상형은 가정적이고 순박한 여성이었습니다. 이를 결혼정보회사에 전하니 성격은 직접 만나봐야 한다면서 연봉, 신장, 학력, 거주지 같은 기본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기본 정보로는 이상형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서 여러 번 만나야 하는지 걱정을 했는데요. 첫 만남에 나온 그녀는 누구보다 순박하고 가정적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외모도 흠 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일사천리로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아내와 결혼을 하기 위해선 꼭 해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호텔 결혼식과 신혼여행, 서울에 있는 아파트. 아내의 조건은 제가 감당하기 버거웠지만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을 위해서 무리하는 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대출을 받고 아버지에게도 손을 벌려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우연히 아내 핸드폰을 봤는데 데이팅 앱이 깔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텔레그램으로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도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화 상대는 여럿이었고 소위 원나잇으로 부르는 행위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해보니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한 날이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아내는 그 남성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결혼을 없었던 일로 하고 싶고 결혼식 준비 비용도 돌려받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요. 3개월 만에 끝나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조담소에서 사실혼에 관한 사연을 자주 다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혼은 어떤 거고 사실혼 관계도 이혼이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네. 사실혼 상태에서는 부부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는 인정이 되는데요.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혼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통해서만 그 관계를 해소할 수가 있으나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습니다. 즉 사실혼 당사자 중에 일방이 사실혼을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사실혼은 해소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법률혼은 뭐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사실혼은 우리는 관계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 의사표시만으로도 끝난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런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 가능하지요? 네,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네. 또한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행위의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혼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간자 소송도 같이 진행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재산 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 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이 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도 동일하게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또 사연자분의 경우는 아니긴 하지만 배우자의 과거의 행위가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하는 걸까요? 우리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는
혼인 기간 중에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즉 혼인 기간 중의 사유로 제한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혼인 전의 사유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혼인 전의 사유가 첫 번째, 당사자 사이에 서로 혼인을 결심하는데 전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거나 네. 두 번째, 반드시 알려야 하는 사항임에도 말하지 않았거나 세 번째, 말하지 않은 사유가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항이거나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고의로 속였다면 혼인 전의 사유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정도에 따라 이혼뿐만 아니라 혼인 취소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과거의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는 아주 중대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네,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고 혼인 취소 사유도 될 수 있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사연자분 상대방하고 결혼을 위해서 많은 금액을 들인 것 같습니다. 이 결혼식 준비 비용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부부로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할 때는 위자료나 재산 분할 청구는 할 수 있는데 결혼식 비용이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출한 예물, 예단비는 원칙적으로 청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형식적으로 결혼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혼인 생활을 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혼인 생활이 단기간에 파탄이 나서 의미 있는 부부 공동체로 살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네. 그리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형식적으로 결혼을 해서 혼인 관계를 파탄난 경우에 해당을 합니다. 판례는 이 두 가지 경우에 혼인 불성립,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결혼 과정에서 들어간 예물, 예단 등을 반환받거나 결혼식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간의 파탄이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단기간 파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요. 대법원은 혼인 기간이 각 1개월, 2개월인 경우에 단기간 파탄을 인정한 경우가 있고 1년이 넘는 사안의 경우 대부분 단기간 파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부 공동생활에 실질이 있다고 본 거죠. 네, 그렇죠. 네, 사안에 따라 차이가 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혼인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기간 파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사연자분의 경우는 3개월 만에 끝났으니까 단기간 파탄이고 그럼 결혼 비용에 대한 부분도 반환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실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회관념상 부부로 인정될 수 있는 혼인 생활을 하는 경우를 말하죠. 이러한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가 파기의 의사를 표시하면 관계가 종료합니다. 이러한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데요.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단기간에 파탄시킨 경우에는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한테 있을 때 결혼식 비용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